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미국과 미국 밖에서 보는 한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제 주로 선진국이 되겠죠.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보는 한국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은 모든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그 매체의 보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국 신문인 가디언이 가장 이 총괄적인 것을 보도를 했기 때문에요. 뭐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리를 하면서 한국의 그 정치와 재벌과의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또 여론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워낙에 세계 모든 나라의 전부 경쟁 기업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테크놀로지 산업에 있어서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가디언은 뭐 알고 계시는 내용 한 1분 정도로 추리자면은 30개월 징역형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그 회사를 물려받는,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뇌물 등등으로 해서 30개월형을 언도를 받고 18개월을 복역을 했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가석방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나고 나서 한국에서는 광복절 가석방이었었죠. 그래서 53살에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와서, 그런데 전 이상해요. 제가 한국 그 뉴스 매체의 보도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매체는 검은색 양복을 입었다, 어떤 매체는 회색을 입었다 하는데 회색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AP통신의 자세한 그 사진을 들여다보니까는요. 그런데 어쨌든 뭐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기타 등등 사죄를 하고 비난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주목이 되죠. 높은 기대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이 경제사범으로 그러한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5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죠. 직장으로 복귀를 할 수 없죠. 그런데 본인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일터로 돌아가는 것을 어떠한 그 예시를 받은 것인가, 뭐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해서 경제계의 간청이 있은 뒤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특별 허가를 낸 것인데,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가석방을 했다. 그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가석방했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인가?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지, 그의 가석방에 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있다는 것을 알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 이유가 있고 옳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태에서 가석방하는 것은 청와대의 발표죠. 뭐 나와서 뭐 반도체, 백신 이런 문제로 돕는다는 그 아주 애매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장관이 이제 가석방 이런 발표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처음에 수감됐다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다시 나오게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혐의 같은 것이 기각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이제 감옥행을 하게 한 건데, 법원은 이제 이런 발표를 했었었죠. 삼성은 상속을 쉽게 하기 위해서 뇌물 뭐 등등 하면서 그 세계의 혁신적인 이런 회사가 반복적으로 범죄에 가담해서 정치 파워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가석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가석방이 있기 전에 1월 초에 기억하시죠? 15조 원 정도 그 상속세 내고 이건희 전 회장의 뭐 미술품 23,000점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시는 그 워러 릴리도 있었고요. 그 모네의, 클라우드 모네의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도 있었고 또 뭐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박물관 짓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복절이잖아요. 한국은 지금이 광복절
지금이 아니라 어제였고 미국은 오늘이 광복절인데 광복절 특사로 다른 800명 조금 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가석방 된 것.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디언이 보도를 했고 그 밖에 다른 매체에서는 어떻게 보도하는지 조금씩 다른 시각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 24는 프랑스의 국영 방송이나 마찬가지죠. 국영 방송이죠. TV 방송, 비즈니스 엘리트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국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 그 비즈니스 리더의 부패함, 탈세 이런 것으로 수감되고 나도 나중에 풀어주더라 하는 것을 이제 헤드라인으로 잡았고요. 이 세계에서 202번째로 부자다라고 프랑스의 프랑스 24는 얘기를 합니다. 전체 재산이 114억 달러. 그러면 어느 정도다 하고 감잡기 힘드시겠지만 미국의 지금 기간 산업안이 1조 2천억 달러인데 이게 지금 114억 달러니까 미국의 지금 그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기간 산업안 그 액수의 100분의 1 국가의 기간산업안, 기간산업은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업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재산이 그 정도 미국 그 기간산업안 예산의 100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좀 가깝게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양당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비즈니스 리더들도 함께 이 사람 가석방 돼야지 된다 해서 이제 가석방이 됐는데 지금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주식을 조작했다던가 이것도 재벌로서 여러 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밖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경상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송원근 박사의 말을 프랑스 24는 강조를 합니다. AFP 통신과 인터뷰한 것을 다시 인용을 했는데 특혜라는 거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이렇게 가석방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재벌의 특혜다. 이건희 그 전 회장도 2번 유죄였는데 나중에 다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고 그때 대통령이 한 말은 국가를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도는 이번에도 역시 그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24는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엘리트, 비즈니스 엘리트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마치 유전무죄다 하는 표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또 조금 바뀌었잖아요. 60%만 복역을 하더라도 가석방 대상이 되는, 전에는 70%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석방 되기 2주일 전에 60%를 넘겼다고 하죠. 그리고 이 이전에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본인은 이제 3대째 재벌 상속인데 나의 자녀들에게는 회사의 어떤 역할을 맡도록 그렇게 상속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삼성이라는 재벌의 부회장이 가석방을 받기 전에 한국의 4대 기업이요. SK그룹, 현대모롤, 또 LG전자, 삼성 전부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에게 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사면 요청까지 이제 이 사람들은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론이라고 프랑스 24는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도 또 법무부도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재벌 개혁해라, 뭐 해라 했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재벌 개혁 같은 것을 서약을 했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가 점점 해보면 해볼수록 가석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50%도 아니고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6%가 그를 석방해야지 된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프랑스 24는 오슬로에 있는 유명한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건 삼성이 갖고 있는 그 돈이 역할을 한 것이다.
프랑스 24는 계속 이 돈, wealth, 부의 rich 이런 것에 강조를 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AP통신 보도를 보겠습니다. AP통신은 뭐 통신으로서 여러 가지를 취재하고 나면은 많은 매체들이 신문이고 방송이고 AP통신의 것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죠. 한국의 뭐 연합뉴스와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삼성의 힘이다. 여기까지는 프랑스 24와 좀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 AP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선출해서 재벌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했었던 것, 그것을 강조를 하면서 재벌과 정부가 절대로 결탁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했었던 것이요. 그러나 삼성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도 좀 편해졌고 여론이 조금 그 지지율이 높아지니까요. 가석방하라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미국의 AP통신은 지적을 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도 후계자를 본인의 당에서 내려면은 삼성 주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삼성 주식은 삼성 오너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삼성 직원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성 주식을 갖고 있습니까? 삼성이 잘 돼야 내가 돈 벌지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가석방 되게 된 것도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마음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AP통신의 경우는 글쎄요, 이 프랑스 24보다는 그 가디언과는 조금 달리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곧 그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리라고는 조금 판단을 유보하는 것 같은 그 분위기거든요. 물론 이사회 룸에 있었건 아니면 감옥에 있었건 삼성을 컨트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출근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삼성의 최고 경영자가 된다고? 글쎄 이건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AP통신이 강조를 한 것은 지금 메모리 칩 때문에 삼성이 잘 나갔죠. 그 올해 2, 4분기에도 이재용 회장이 없었어도 뭐 70% 이상 뭔가 올라가고 했는데, 대만의 칩 그 제조회사 반도체 회사의 그 경쟁, 이 뛰어오름 이런 것들이 삼성에 굉장히 지금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 삼성의 반도체 칩의 수요도 아주 급격하게 그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G망이 있죠. 5G 서비스,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그 자동차의 자동화. 사람은 앉아있긴 한데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책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거지 사람이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가는 자동차죠. 그런 것에 전부 삼성의 반도체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삼성은 그 더 많은 그 회사들을 그 관련 회사를 더 많다기보단 관련 회사를 인수 합병을 할 거다. 텔레재벌 텔레콤 뭐 이런 그 텔레 재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곧 그 뭐 회사 출퇴근하기는 아직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AP통신이고요. 다시 그 미국 바깥에 파이낸셜 타임즈로 갑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뭐 재정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 잘 아주 뭐 좀 뭐라고 할까요? 뭐 권위가 있는 그런 신문이죠.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도 AP통신과 마찬가지로 대만의 라이벌 TSMC죠. TSMC 그룹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굉장히 집중을 할 것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이제 이제 뭐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만큼 미국의 그 반도체 칩 공장 어디에다가 우리가 하겠다는 그 로케이션을 곧 발표할 것이다. 뭐가 이제 터졌으면 그 이후에 막 좋은 것 이런 것들이 터져야 되잖아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70억 달러 규모 이런 공장 미국에 어디에 짓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할 것이라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뭐 경제연합체라든가 로비그룹이죠. 뭐 미국의 상공회의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가 국제 경쟁, 뭐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그 이재용 회장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한다는 거고요. 뭐 한국의 뭐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게 홍남기 그 장관도 개인적으로는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재무부가 발표를 하진 않았어도 이재용 회장이 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가 이제 그 삼성의 업무를 정규적으로 아주 오픈리 볼 수 있도록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내부적인 주가 조작 문제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불법 약품 사용 문제, 본인은 이 부분은 물론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스도 AP통신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그가 삼성으로 빨리 돌아가서 일하기는 힘든 것으로 본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예상입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홍남기 장관을 예전에 하도 한국어 부처 이름도 자주 바뀌고 해서요.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부총리 겸. 자, 그 말씀드리고요. 네, 이번에는요. 그 미국의 그 매체가 많은 매체가 보도를 했거든요. 로이터 통신을 포함을 해서 한국의 한 병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 같은 것이 굉장히 관심이 크잖아요. 한국의 한 병원에서 코비드 19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사람과 의료진이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 테스트도 하고 뭐 어떠한 무슨 뭐 예를 들어 처방전까지 필요하다면 써주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 어느 병원이냐면요. 한림대학교의 성심병원, 한림대학 성심병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한국은 한림대학이라고 쓰고 한림대학이라고 읽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HAL, 한림, 더블 L로 쓰더군요. 어떤 그 부스가 있어서 환자라고 볼 수는 없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려고 딱 방에 들어가면 뭔가 아주 그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부스에 들어가고 나면은 자동으로 그 환자 몸에 있는 뭐 병원균 같은 것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는 유리창을 통해서 저쪽에서 고무장갑 끼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는 또다시 의사의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진 리모트 비디오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즉시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에는 환자가 열이 있다던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몇 시간을 대기를 해서 뭐 어떻게 해야지 되고, 간호사도 모자라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완전히 그 의료진들이 중무장을 하잖아요. 우주인 복장 같은 것. 다른 나라에서 많이 부러워했었던 것. 미국의 의료진들은 마스크도 없는데, 그런데 한국의 의료진들은 저렇게 방역복을 입고 한다 해서 그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그게 사실은 좋은 점도 많았지만 힘든 것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숨도 쉬기가 힘들고, 의료진이,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가고 다 벗어야 되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간호사들도 그냥 하얀 가운 입고 마스크 정도 쓰고, 환자는 저 유리 밖에서 혼자 해야지 될 것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의사가 처방전까지도 다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 코비드 테스트와 텔레메디신, 텔레의학 비디오를 통한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의 한림대학 성심병원이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미국의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즘에 미국에서 보고 있는 한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문화적인 그 컨텐츠가 아주 다양해졌어요. 예를 들면 팍스 뉴스 같은 데서도 지금 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한국의 뭐
군사법정이 전에 그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 씨를 3년 징역형에 처하게 한 것, 뭐 외국인 그 어떤 사업가들에게 뭐 홍콩이라든가 또 어디였었죠? 대만, 일본 사업가에게 어떤 그 성적으로 서비스를 했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또 벌금도 미국 돈으로 98만 9천 달러를 그 물게 했다는 것, 뭐 서울 나이트클럽에서 뭐 갬블과 연관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 BTS의 경우는요. BTS가 하도 인기가 있어서 한국의 GDP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다. 이 Butter 노래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BTS는 BTS의 그 기록, 빌보드 그 기록을 BTS 스스로 깨잖아요. 무엇을 했다가 다시 버러가 나오고 그리고 이 다음에 뭐가 나오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있죠. 그야말로 BTS가 걸어다니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보도도 굉장히 그 착실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뭐 한국의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도 보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또 그 NPR 방송국이 저는 이게 그 드라마에 관한 보도였는 줄 알았는데 드라마에 관한 보도가 아니고 남한과 북한에서의 언어의 차이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사랑의 불시착 그 넷플릭스가 돈 들여서 만든 그 16부작 그 드라마가 미니 시리즈가 Crash Landing on You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 크러쉬 on you 당신에게 내가 불시착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답니다. 몰래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북한에서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예 못 보도록 금지를 시켰고 좀 더 강하게 이렇게 금지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남한에서는 북한에 관해서 생활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현실감 있게 그렸다 해서 좋고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놀라는 거잖아요. 이 그 드라마 자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것들 해서 12월 달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 것들을 한국 드라마 같은 것들을 갖고 있거나 남에게 이렇게 전해주거나 한다면 완전히 벌을 주는데 이게 외국 문화 상품 반동 사상과 뭐 문화 뭐 이런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북한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또 다 링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화들이 그 중산층에 침투하는 게 총보다 더 위험하다. 노동신문도 지난달에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한국에서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출신의 어떤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쭉 그 인터뷰를 하면서 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북한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가 당이라든가 사상, 국가, 애국심 뭐 이런 건데 한국은 생활, 데이팅 뭐 옷도 잘 입고 재밌고 하는 그런 것들 해서 북한에서도 그 학생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뭐 평양 학생들 휴대폰 많이 쓰고 있으니까는요. 한국의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 그 슬랭 같은 것을 서로 텍스팅하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뭐 벌 받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면은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경우는 정말 삽을 준대요. 다 푸는 거죠. 똥도 푸고 오물을 다 푸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경우는 심할 경우는 이제 총살까지 당하잖아요. 처형까지 당하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이제 강나라 씨 같은 사람이 그 서울에 와서 뭐 탈북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북한은 언어 같은 것도 그 이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그러한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북한의 여러 가지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문화 작품은 혁명을 위한 수단, 도구, 사상 교육의 도구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긍정적이어야지 된다. 선동하기에만 편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대신에 남한에서는 뭐 허니, 스위리, 자기 거기에 비해서 북한에서는 동지잖아요. 우리 무슨 뭐 내 남편 동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언젠가는 몇 년 전에는 한국과 북한이 이제 예전에는 언어가 같았지만 휴전이 되고 나서 북한은 그런 이유로 언어를 단순화하고 뭐
아주 수식어 같은 것은 없애버리고 뼈만 남겨두고, 그에 비해서 한국은 자꾸만 이제 슬랭 같은 것, 유행어 같은 거가 생기는데, NPR 방송은 남한과 북한에서 전부 국가에서는 어떤 슬랭을 많이 쓰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북한에서도 아주 효과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슬랭 같은 것도 슬쩍슬쩍 서로 사용을 하는데, 남한에서는, 한국에서는 아예 이게 효력이 없다는 거죠. 뭐 자고 세면 새로운 말들이 너무너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남북한의 학자들이 서로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려고 만나서 하다가 북한에서 반응이 없어서 그조차 못하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 언어의 그 간극이 너무 큰 게 아닌가, 그런 뭐 생각들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 사이에도 안 봐야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또 보고 또 보고 뭐 이렇다는 거죠. 해서 이 뭐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는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사랑의 불시착에 대해서는 뭐 시즌 1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 시즌 2도 만드는 것. 근데 언제 한다는 것을 이 그 넷플릭스도 발표하지 않고, 또 TVN인가요? 프로그램을 방영한 거기서도 발표하지 않아서 미국 사람들도 너무 이거 빨리빨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앞에 자막으로 다 이렇게 그 실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막 실화처럼 생각을 하고 너무 거기에 그 빠지는,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로 지금 한국의 그 드라마, 노래, 뭐 그 밖에도 많죠. 문화 콘텐츠, 화장품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완전히 주류 뉴스가 됐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보는, 그리고 앞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서 보는 그런 그 한국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조금 가볍게 하려고 했습니다.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가볍게 하려고 했고, 저는 월요일인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